예, 서울시에서 일하고 있는 김태균 국장입니다. 한화 이글스에서 4번, 5번 치는 야구 선수하고 동명이인이고요. 연봉은 그분의 한 10분의 1 정도 됩니다. 제가 오늘 의뢰받은 것은 지난 10월 1일에 저희 서울시에서 이제 이런 이름으로 계획을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계획 내용에 대해서 기술적인 사항을 제가 소상히 말씀드릴 만한 역량은 안 되고요. 정책적인 부분에 좀 초점을 둬서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도 지난 2월에 팀을 만들었습니다. 블록체인 팀을 만들었고, 관심이 많은 것이 팩트인 것이 저희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오늘과 같은 이런 행사에 저희 서울시장님을 초청하는 것을 거절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행사들이 있어서 시장께서 일일이 다 가실 수 없어서 이제 지난 한 8월부터는 이제 시장님께서는 참석을 안 하시는 원칙 이런 것도 세워봤고요. 저나 저희 과장님 등등도 여러 가지 시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참석을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관심이 많은데 지난 10월에 시장님 오시고 이오나라를 한번 가봤습니다. 해상도 좀 떨어진데 에스토니아를 가봤는데 그 나라는 정말 그 전자투표로 어떤 사소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선거를 정말 하고 있더라고요. 공직 선거를. 그래서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약 한 30% 정도가 정말로 온라인으로 투표를 하고 있었고, 물론 투표용지로 하는 투표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당초 추정과는 달리 노인들이, 고령자들이 전자투표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제가 인사이트를 많이 받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국내 동향에 대해서는 아까 중기부에서도 발표해 주셨고, 자료로 가름하고 여러 기관들, 행정기관들 비롯해서 민간 기업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도입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두 가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정책 분야는 오른쪽입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도대체 우리는 어떤 혁신을 할 수 있고 또 시민들께 어떤 베네핏을 드릴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제 분야고요. 왼쪽 분야는 서울시의 이제 경제진흥본부에서 이 블록체인 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그분들이 성장하는 것을 어떻게 도와드리면 도움이 될까?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저도 블록체인이라는 용어를 접했을 때는 벽돌 사슬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영어 실력은 좀 돼서요. 벽돌 사슬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보시면 작년 4월에 저희 서울시의 국과장급 간부들을 다 모아놓고 강연회를 연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지방행정기관이다 보니까 이런 기술적인 이해에 대한 공감대는 사실상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전문가들을 계속 만나고 기업에 계신 분들, 실제 개발하시는 분들 여러 차례 만났고, 시장께서 직접 토론회도 개최를 했고 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위에 이제 화분에 저렇게 풀이 자라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지금 아주 큰 확신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과연 이게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을 혁신하는데 정말 도움이 될까? 저도 이제 개발을 해본 경험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100% 믿음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저희 사업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저희가 이제 산업 생태계를 기업을 지원한 부분에 한 5개 과제, 행정 서비스를 혁신하는 데 한 14개 과제들을 계획에 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지방행정기관이라 이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저희들이 지원할 방법은
그리 뾰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서울시가 추구하는 어떤 정책적인 가치를 새로운 기술이 굉장히 도와줄 것이다.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데도, 복지 서비스를 하는데도, 또는 의료 서비스를 하는데도 이 기술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는 서울이 좀 더 발전된 스마트 시티가 되는데 과연 블록체인 기술이 어떤 도움을 줄 거냐, 이런 데 이제 저희가 초점을 좀 많이 두고 있습니다. 산업 생태계 활성화 분야인데요, 크게 5가지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집적 단지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제주도라든지 경상북도, 최근에는 부산, 경기도, 충청북도 모든 지자체들이 저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은 그분들하고 어떤 경쟁 관계를 형성하거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모든 대한민국의 산업들이 서울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마포에 가시면 서울 창업 허브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공직에서 23년을 일했는데 이런 창업 지원이라는 명칭을 가진 시설 중에서는 제가 가본 경험으로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과 성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포동에 가시면 디지털 혁신파크라는 공간을 2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블록체인을 연구하시고 개발하시는 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아마 빠르면 내년 1월 정도에는 입주가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약 한 13,000제곱미터 규모로 120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관. 보통은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을 많이 모시는데요. 여기에는 저희가 대기업의 그 R&D 조직들도 좀 유치를 해서 서로 간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인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도 사실은 이제 기술적 이해가 높으신 분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지난 4월부터 공고를 3번이나 냈는데 연봉 6천만 원 정도 드리는 걸로 냈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달 말에 채용을 하는데 블록체인 개발 경력은 없으시고 앞으로 저희랑 같이 배워나갈 분을 채용해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인재, 창업을 할 수 있는 인재, 전문 인재 이런 프로그램으로 나눠서 한다는 계획이고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네. 대학으로 할지 또는 이런 분야의 전문 기업을 할지 저희랑 같이 인재를 양성하는 파트너를 지금 찾고 있고요. 우리가 유니콘 기업이라는 말이 합니다. 저게 이제 뿔 달린 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잠깐 찾아봤더니 뭐 전설에 나오는 동물인데 저 뿔을 갈아서 먹으면 뭐 병을 고치는 이런 설화들이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경제도 어렵고 서울도 경제가 어려운데 이 분야에서 어려운 경제를 고칠 수 있는 좋은 기업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울시 갖고 있는 재원을 정부랑 협력해서 좀 투자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 마이스, 여러분들 계신 곳이 이제 대한민국 마이스의 핵심적인 공간인데 잘 모르고 계신데 그 전 세계 도시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마이스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도시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이 부동의 1등이고요. 네, 2등이 브뤼셀인데요. 네, 저희가 3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도 있고 5분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네. 15분이 짧군요. 네. 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정책을 할 때 저희 공무원들만 머리를 맞대고 하지 않습니다. 네, 기업인들, 또 산업협회에 계신 분들, 시민들 다 참여시킨다는 내용이고요. 행정 서비스 혁신은 뭐 신뢰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작년 말부터 4월까지 열심히 찾았습니다. 어떤 분야에 혁신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서 열심히 찾았고요. 14개를 찾았습니다. 14개를 찾았고 예를 들면 이제 서울에 아파트가 많은데 재건축을 할 건지 리모델링을 할 건지
이런 엄청난 투표를 앞으로는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투표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겠다. 이게 이제 사실 여기 이런 거 할 때는 기술 자체가 그렇게 이 서비스의 성공을 좌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그 투표, 전자투표의 신뢰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신뢰할 수 있겠다, 이런 정책 판단이 있었고요. 우리가 어떤 정부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때 전체 국민이 1년에 37억 장의 서류를 냅니다. 1년에.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없애는 것들을 저희 서울시가 먼저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이고요.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것처럼 1년에 서울 시민이 63억 원을 서울시에서 채굴해 갑니다. 에코 마일리지로 전기를 아낀다거나 승용차를 일주일에 한 번 안 쓰시는 걸 이행하시면 돈을 받아가시는데, 그것들을 통합해서 요즘 관심이 있는 서울페이, 제로페이로 쓸 수 있게 하겠다, 그런 것이고요.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중고자동차는 이제 과기부랑 협력해서 하는 것이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쭉 넘어가서 뭐 정책적으로는 이 의료 부분이 굉장히 그 혁신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혁신의 굉장히 킬러 콘텐츠가 될 거다. 저희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 기업들이 이 분야에 또 기술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이제 플랫폼을 기업과 협력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면 나중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저희가 먼저 간 길을 도움받아서 잘 쓰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업들이 발주가 나갈 일정입니다. 이런 거 사진 찍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3년간 약 한 250억 정도 투자가 됩니다. 근데 뭐 궁금증이 아직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저보다 높으신 분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 일을 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이 정말 반드시 필요한 거냐,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냐라는 질문을 저한테 많이 주시는데, 확신을 갖고 예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두고 보자는 말씀으로 항상 보고를 드리고 하는데, 그 다음에 최소한 효율성은 있어야 되는데 과거 방식대로 이제 중앙에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보다 정말 효율적이냐, 이것도 아직은 퀘스천인 것 같아요. 정부가 일을 할 때는 이제 정책이 바람직하냐, 실현 가능하냐, 비용 효과적이냐,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요. 저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신을 갖고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여러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앞으로 한 2년 동안에 확실한 사례를 만들어 볼 생각을 굳건히 갖고 있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가 프로젝트를 발주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